자, 페이지 290페이지 산화환원 반응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건 산화환원의 기본 원리인데 일단 우리 선생님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가 배우는 이 산화환원 반응의 목표는 무엇일까? 아, 그래. 봐봐, 여러분들. 4단원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짜잘한 단원 몇 개 있긴 하지만 4단원의 절반은 산염기 반응이야. 4단원의 절반은 산화환원 반응이야. 자, 산염기 반응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모르잖아, 니네. 생명체야. 산염기의 최종 목표는 생명체인데 고등 때는 뭐 요만큼도 안 나와. 고등 때는 생명체가, 산염기가 생명체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가 아예 안 나와. 근데 이제 대학 가면 뭐 루이스 산염기 이런 걸로 뭐 여러 가지 뭐 생명체 반응을 해. 그래갖고 뭐 DNA니 인산당 염기니 NADPH2라든지 뭐 PGAL PGAL은 알데히드잖아. PGA 이런 것들 광합성 같은 거 할 때 PGA 이런 거 나오거든. 그거 다 산이란 소리야. 원래 다시 산염기의 최종 목표는 생명체 반응까지 가겠다는 게 우리 산염기의 목표야. 니네 초등학교 때부터 산염기 배운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의 목표는 무엇일까? 산화환원 반응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 이렇게 돼. 여러 가지. 이게 산화환원의 최종 목표야. 뭔 소리냐고? 이런 거야. 봐봐. 자, 이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선생님이 기분이가 안 좋아서 휘발유를 이렇게 붓고서 불을 질렀어. 불타겠지? 한번 해볼까? 라이터가 없어서. 그치? 이 학생이 불타고 있어? 그 학생, 너 방구 한번 껴봐. 야, 이게 냄새 나지? 제가 방구를 꼈어. 같은 반응이야, 다른 반응이야? 같은 반응이야. 이것도 모르겠어? 학생, 해봐. 입냄새 나지? 같은 반응이야. 불타는 거, 방구 끼는 거, 입냄새. 그럼 이런 거 해볼까? 제가 칼을 들었어. 칼로 저 앉아있는 학생 있지? 칼 옆구리 훅 찔렀어. 피 무슨 색? 빨간색? 같은 반응이야. 어휴, 칼이 녹슬었네? 같은 반응이야. 녹슨 칼로 과일을 깎았네? 과일을 깎았더니 사과 가만히 뒀더니 갈색으로 변했네? 같은 반응이야. 다시. 산화환원 반응의 목표는 완전히 서로 다른 반응인 것처럼 보이는 건데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싶은 게 산화환원 반응의 의도와 목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 따라서 산화환원 파트가 교과서로 보면 산염기보다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어떤 물질이 불타는 거, 방구 기체 만드는 거, 입냄새 세균, 살균 표백, 철 재련. 그래. 생각해보니까 니네 고1 때 통합과학 때 배우긴 하는구나. 그럼 자, 이제 결론해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완전 다른 반응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산화환원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몰라? 전자이동하는 반응이야. 산화환원은 다시 어떤 물질이 불타는 것, 입냄새 나는 것, 방구 끼는 것, 살균 표백, 기타 등등 싹 다 전자이동으로 설명하는 거야. 깔끔하게 설명돼. 원리 자체가 그러면 다 똑같아. 물론 세상의 모든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은 아니긴 하겠지만 산화환원 반응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이게 우리의 목표야. 됐냐? 근데 두 가지 얘기하자. 첫째, 전자이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화학에서는 무조건 반드시 100%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 이거는 무조건 이거 따라와야 돼. 전자이동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달라붙어 있어. 그게 무슨 단어냐면 요 단어야. 경쟁. 전자는 이동하려면 여러분들 전자를 주는 애가 있고 받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전자를 주고받을 때 전자를 줄 수 있는 애 하나, 받을 수 있는 애 하나. 헤이, 그렇게는 내용상이 성립이 안 되지. 전자를 줄 수 있는 애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여러 개.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를 수치화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 그게 니네가 고1 때 배웠던 칼카나마야. 누가 더 강하냐, 약하냐. 됐니? 굳이 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고1 때랑 달라지는 거. 전자? 알아, 니네?
전자라고 아세요? 모르잖아. 어디 있는지 알아? 어떻게 알 건데? 전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그럼 뭔가의 화학적인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약속이라는 걸 해야 돼. 이거는 이런 게 한 걸로 계산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작업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그럼 자, 보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렇게. 산화환원은 옛날에는 요만큼만 산화환원이었단 말이야. 산소지. 그러다가 점점 산화환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야. 요게 니네가 안 배우는 거야. 고1 때 요 두 개는 배웠거든. 간단하게나마. 산, 화, 수. 요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적인 문제집 혹은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돼 있고 1.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은 한참 가. 철의 젤은 그런 게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화환원 반응 2.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이게 산하고 이게 환원이고 마지막에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 그래서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은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거지. 왜? 야야야. 우린 산화환원 반응 하나의 원리로 여러 가지 반응을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걸로 설명하는 게 깔끔하겠니? 산화수로 설명하는 게 가장 명확하겠지. 그 다음에 편리하겠지. 굳이 좋은 산화수 놔두고 왜 다른 걸로 해? 교과서 순서대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그렇게 나갈 필요 없지.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부터 하고 나머지는 제끼면 되지. 그게 낫지 않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지. 니네가 산화환원에 대해서 중학교 때든 초등학교 때든 고1 때든 배웠을 건데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산화환원을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곧바로 다이렉트로 땡겨가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책의 구성을 다시 봐봐. 왼쪽 페이지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제목 뭐야? 오른쪽 페이지 제목 91페이지 제목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이야. 우린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부터 갈 거야. 근데 니네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는 290페이지에서 뭐부터? 기본 원리부터 잡고 가는 거예요. 기본 원리 4가지 연습하고 그 다음부터 결론인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부터 가고 나머지는 쓱싹 제껴버리겠다. 그게 목표고요. 얘네는 수능에서는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 14번 하나 나오고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에서 금속 반응. 얘네 칼카나마 그거 나와. 칼카나마 비슷한 게 나와. 칼카나마 비슷한 게 나오는데 걔가 번호를 특정 지어주기 힘든 게 5번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는 9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올해 현재 고등학교 마지막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는 15번으로 나왔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는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문제가 한 문제가 있다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자. 그렇게 2문제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구형 수능 문제에서는 단순 산화수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내신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수능이 안 나오는 현재 새로운 과정에 수능이 안 나오는 것들도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됐니? 그래서 우리 산화환원의 기본 원리를 4가지를 얘기하게 될 것이야. 4가지가 산화환원의 정의. 정의도 선생님 미리 뭐라는 게 왜 그러냐면 교과서는 어떻게 돼 있니?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의 정의 이렇게 나오고 한참 얘기 지난 다음에 몇 장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의 정의 나오고 한참 넘어간 다음에 또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하지. 아니 왜? 한 대 몰아버리면 되지. 그 다음에 동시성, 3번째 산화제 환원제, 4번째가 상대적 세기. 이 4가지를 선생님은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4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과서에 딱 어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교과서마다 위치가 다르고 문제집마다 달라.
조그맣게 한두 줄씩 또 페이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옆에 조그만 칸에 그런데 조금씩 들어있는데 선생님은 이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개념 이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쪽에 몰아서 일단 정리를 하고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봅시다. 첫 번째 기본 원리 정의부터 봅시다. 산화원의 정의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화는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산소화. 산화라고 외우지 마. 산소화라고 외워. 됐냐? 다시 산화를 산화로 인식하지 말고 산소화라고 인식하면 돼. 아, 산소화 저 틀린 말 아니야. 자, 이거 지울게.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NaCl이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화학에서 어떻게 읽니? 물질 읽을 때. 우리나라는 거꾸로 읽는다. 미국에서는 똑바로 읽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읽어. 염화 나트륨이지. 염소화야? 소자 뺐잖아. 화자 붙이지. 화자 붙이는 건 뭐야? 마이너스 성분이다 그 소리야. 마이너스 성분에 화자를 붙여. 염소화 나트륨, 아니 염화 나트륨이지. 아, 우리나라는 화자를 붙이고요. 미국 애들은 I, D, E를 붙여. 뭐 클로라인,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됐냐? 그러면은 이런 물질은 뭔데? 산소화 마그네슘이 아니라 산화 마그네 같은 거야 저게. 같은 거. 이 산화랑 저 산화가 같은 산화야. 이런 거는요. 이 산소화가 아니고 이 산화탄소. 그러면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어 있는 물질을 화학에서는 산화물이라고 해. 산화물은 산소가 달라붙어 있는 물질이야. 산화되어 있는 물질. 그럼 산화는 뭐야? 산소는 얻는 반응.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해. 이게 다야. 다시 산화는 뭐라고? 산소를 얻음. 끝! 컷! 환원은 반대니까 산소 이름. 됐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화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됐냐면 산소가 움직이지 않는데 산소가 안 움직이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야. 산소가 아닌데도 어떤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봐봐. 어떤 물질들이 산소랑 달라붙잖아, 원자들이? 그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거든. 야, 산소랑 붙는 거는 애들을 다 똑같이 이상한 상황을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럼 도대체 산소가 달라붙으면 왜 그런 상황이 생길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야.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게 얘지요. 얘요. 왕. 핸드폰이요. 뭐 피해가죠? 핸드폰이죠. H 몇 등? 꼴등. F 1등, O가 2등, N 3등. O가 2등이긴 한데 사실상은 1등이지. 그러니까 원자들이, 물질들이 산소랑 만나면 애들이 왜 다 그렇게 병신이 됐는지를 이걸 가지고 선명하게 설명이 가능해지게 된 거야. 볼까? 어떤 원자 A가 있었어. 내가 산소랑 만난 거야. O가 F 빼면 1등이야. 사실상 1등이지. 전자 누구 거? O 거. 선생님 화살표, 요 화살표 이름 뭐였어? 쌍극자 모멘트. 산소랑 만나면 전자를 어떻게 돼? 잃어. 왜? 산소가 졸라 세니까. 그럼 봐라. 이제는 산소가 없어도 어떤 원자가 이번에는 F랑 만났어. 이야! 졸라 뺏기겠지. 그럼 A 입장에 생각해봐. A가 O한테 삥을 뜯기나 F한테 삥 뜯기나 A 입장에서는 어때? 동일하잖아. 굳이 산소가 없어도. 심지어는 A가 봐요. A가 누군가한테서 이렇게 A 플러스가 된 거야. 전자 삥 뜯긴 거지. 산소한테 뜯기나 F한테 삥 뜯기나 얘가 이온이 돼서 삥 뜯기나 어때? 똑같다는 거. 아, 굳이 이제 맞아. 산소 얻는 게 산화 맞아. 산소화가 산화 맞아. 처음에 산화야. 근데
굳이 산소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원자들이 전자를 삥을 뜯기게 되면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하기로 했어? 똑같은 현상이니까 산화를 좀 넓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야. 다시 원래 산화는 뭐라고? 산소화. 산소 졸라 세. 산소화는 전자를 내가 이름. 다 했네. 전자 이름이네. 전자 이름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뭐가 문제가 됐냐고? 우리는 화학에선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뭘 얻고 이러.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에 대한 건 약속을 해야 돼.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약속을 한 숫자를 산화수라고 해. 이게 다르지가 않아. 똑같지. 그럼 봐라. 그러면 전자 이동하면 니네 뭐 떠오르니? 이온이지. 원래 전자에 의한 산화는 여기서는 이온에 초점 맞춘 거고, 이온에 초점 맞춘 거야. 이온들. 원자들이 이온되고 이온이 원자가 되고 그런 거에 초점 맞추는 파트거든. 근데 이게 산화수도 마찬가지다. 산화수 만든 사람이 아레니우스야. 그러니까 전해질 만든 사람, 이온 결합 만든 사람, 산염기 처음 만든 사람, 산화수 만든 사람도 아레니우스야. 이 아레니우스는 원하는 거 하나야. 모든 물질을 이온으로 설명하고 싶어.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레니우스 산화수를 만든 이유는 이온이라는 걸 좀 깔끔하게 설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산화수 만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레니우스의 의도와 다르게 이온을 좀 더 산화수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좀 더 쓰고 있긴 해. 다시 뭔 소리 하냐고. 이온 만든 사람하고 산화수 만든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럼 이온이랑 산화수랑 다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똑같지. 다르면 안 되지.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이온 만든 사람하고 산화수 만든 사람하고? 전자 잃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야.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었어.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지. 전자 잃은 게 양이온이야. 똑같아. 전자 이름이 플러스야. 전자 이름이 플러스라고. 에이 똑같아야지. 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느낌입니다. 단 산화수에서는 이온뿐만 아니라 공유까지 개념을 조금 확장시키고 있을 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우린 산화수를 통해서 공유 결합에서도 기억나지? 한쪽으로 전자 쏠리는 거. 그렇게까지 해서 산화수를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산화 환원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확 많아지겠지. 공유 결합까지도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정의. 첫 번째 기본 개념의 첫 번째 산화 환원의 정의. 첫째 산소화. 전자를 얻은 이름 산소화. 전자 이름. 잃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어? 아 수소는 반대겠지 당연히. 에이, 굳이 뭐 수소. 야 A 원자가 이번에 수소랑 만났어. 수소랑 만나면 병신 꼴등. 얘 누구 약자였어? 그거 게이득? 반대겠지. 수소 만난 거는 굳이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이게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2번 개념의 2번 동시성. 어우 별표 진짜. 이게 동시성이 진짜 교과서에 보면 아주 조그만 칸에 살짝 나오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너희들은 절대 몰라. 진짜 수능 문제 진짜 많이 풀어보고 진짜 달달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풀어야 그래야 제가 중요한 걸 알거든. 아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만 봐선 저걸 누가 몰라 이런 느낌. 아니 별거 없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전자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거야. 전자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 그럼 전자 이동하는 거니까 내가 3개 잃었으면 넌 몇 개 잃어야 돼? 3개, 난 3개 잃었으면 너는 3개 받아야지. 그게 다야. 아, 얻은 전자수랑 잃은 전자 개수도 같다. 그게 내용상은 그게 다야. 근데 이게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날아가 버려. 이게 완전 외계어가 되거든. 자, 선생님 여기서 동시성 진짜 중요해. 모든 문제는 동시성 베이스로 움직여. 산화원원의 모든 문제는 동시성을 베이스로 움직인다고. 메인 데이터는 무조건 동시성으로 움직여. 동시성을 선생님이 좀 그럼 아주 좀 어려운 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그 전에도 있었지. 전자는 무조건 얘야. 어려운 거죠? 자네 저거 할 수 있는가? 채소 공부에서 어려운 거 맞죠? 빨리 고개를 끄덕거리지 못하겠느냐? 저쪽에 있는 여학생 하나가 비웃었다. 저 채소 공부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자, 봐봐. 봐봐. 나 봐봐. 이런 게 있었어요. AL은 3 플러스가 6개가 움직였다. O는 2 마이너스 얘네들이 짝이 맞아야 돼. 너 몇 개 움직여야 돼? 전자 3개짜리가 6개면 전자 몇 개? 18개? 그럼 전자 2개짜리 몇 개 움직여야 돼? 이게 채소 공배수잖아. 그치? 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은 문제 써줄게요. 똑같은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는 거야. 왜? 우리는 최소 공배수는 할 수 있으니까. 봐. 실패하면 안 적어도 돼. A, N 플러스랑 B, 3 플러스랑 합쳐서 6개가 반응할 때 반대편에서 C, 1 플러스는 15개가 움직였어. 스몰 n 얼마야? 왜? 최소 공배수인데? 될 것 같지? 니네가 그렇게 쉽게. 이게 난이도 뽑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 미지수 하나밖에 없잖아. 친절하잖아. 얼마나 개이득이야? 할만하지 이 정도면? 왜? 여기다 미지수 4개 한번 깔아볼까? 깔고 연방 한번 쳐볼까? 얘가 한도 끝도 없어. 걸리면. 수능 5번급, 9번급, 11번급, 15번급, 19번급, 20번급, 25번급도 있어. 수능 25번급.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얘가 수능 18, 19, 20번급으로 끌어당기는 게 구형 수능이야. 그럼 학교에서는 안 내야 되잖아. 근데 그건 내 맘이 아니지. 학교에서 질러버린다는 거지. 그럼 다 뒤지는 거야. 오히려 수능 베이스로 나오는 니네 학교들, 수능 베이스로 나오는 학교들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게 최고 난이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애들 학교 있지. 내신형 베이스로 선생님이 막 찔리는데 저연, 학교에서 그 개념 없는데 얘는 진짜 무서워. 한도 끝도 없어. 계산 쉬워. 3, 6, 18. 2x는 18. 됐지? 계산 쉬워. 1 플러스 15개. 전자 몇 개? 15개. 난 6개 곱하기 난 6개야. 전자 15개 돼야 돼. 너 둘이 합쳐서 몇 플러스 해야 돼? 아니 얼마에다 6 곱해야지 15 나와. 2.5 플러스지. 너네 둘이 합쳐갖고 평균 2.5 플러스 나와야 돼. 맞아? 계산 하나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네가 2. 그럼 너는 2 플러스짜리가 3개. 3, 2, 6. 3 플러스짜리 3개. 합쳐서 6개 맞지? 2, 3은 6. 3, 3은 9. 15개 맞지? 이렇게 푸는 거야. 똑같아. 문제 차이점? 아, 그렇지.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리는 완벽하게 동일해. 이걸 잡으러 가야 돼. 어느 정도 선까지 건들지를 모르겠어. 니네 학교 작년에 나왔었어. 물론 지금 선생님 바뀌었지만. 그래, 니네. 지금 강의를 찍고 있어서 내가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쪽에 후곡 쪽에 안땡 고등학교에서 나온 적 있고. 아, 나 씨. 다시 구형 수능이라고 해서 학교 고3이면 심플하다니까 이런 건 안 나와. 이래버리면 된단 말이야. 수능이면. 내신에선 그렇지 않아. 어느 정도 선까지 건들지 모르니까. 이게 좀 무섭긴 하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아주 어려운 거는 뭐 안 할 거야. 그거는 뭐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그거 나가는 학교 있으면 따로 모아서 또 밤에 우리는 오붓 타고 가. 족같은 분위기에서 갈 길이 머네. 요 느낌이다. 다시. 그거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야.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산화환원 문제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동시성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는 걸 인식을 해줘야 돼. 다시 동시성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 최소 공배수로 푸는 방법이 있고 전화량 보존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 전해랑 부전으로도 풀어.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풀이법이 약간 달라.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 그건 선생님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다시 모든 산화 환원은 동시성이 낑겨 들어간다. 그에 비해 산화제 환원제는 여기서는 너도 별표야. 얘는 왜 별표냐고 봐봐.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메인 데이터는 동시성으로 구성돼. 그래야지 문제 가치가 있거든. 그에 비해서 기억, 니은, 디귿은 산화제, 환원제로 구성돼. 이게 다르거든. 다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을 담당해. 왜 그럴까? 자 봐라.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기억, 니은, 디귿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억. 실험 1에서 A는 산화했다. B는 산화했다. 이러면 할만해. 기억. 실험 1에서 A는 산화제이다. 그러면 A가 다른 물질을 산화시켰는지 환원시켰는지 봐야 돼.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우와. 다시 A가 산화했냐 환원했냐 물어보는 거랑 A가 산화제냐 환원제냐 물어보는 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물론 A가 산화했다 환원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런 문제보다는 A가 산화제냐 환원제냐 물어보는 문제가 월등히 많아. 난이도가 생긴다는 거야. 니네가 틀릴 수가 있고 혹시나 복잡해졌지. 다시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거,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켜. 갑자기 빡치지. 열받죠? 근데 그럴 필요 없지. 왜? 이게 원래 정의기는 해? 정의는 이렇게 돼. 개소리지. 미쳤냐? 저 짓을 왜? 이 짓 안 해도 되지. 왜 그러게? 동시성이니까. 남을 왜 봐? 병신도 아니고. 야, 동시성이야. 내가 산화했어. 벽 보고 혼자 해? 전자 혼자 주고받아?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넣으면 이게 이동한 거야? 나 산화했어. 남은 무조건 뭐 해야 돼? 환원했겠지. 나 산화했어. 나 무슨 죄야? 환원죄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원래는 내가 남을 어떻게 바꾸는지 볼 필요 없다는 거야. 동시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산화성. 같은 말. 산, 화, 력. 같은 말. 근데 요거는 요즘에 수능에 안 나와. 근데 학교에서는 낼 수 있으니까 산화성이 크다, 산화력이 크다, 산, 화, 제. 요거. 산화성, 환원성, 산화력, 환원력, 산화제, 환원제 이 세 가지는 싹 다 셋 다 똑같아. 사신과 반대야. 다시. 내가 산화했어. 나 산화했다. 나 무슨 죄냐? 환원제다. 됐냐? 내가 환원했다. 나 무슨 죄냐? 산화제다. 난 볼 필요 없다. 혼자 벽 보고 할 거 아니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알고 있어도 산화 환원하고 산화제 환원제는 실제로 니네 체감 난이도가 달라. 그럼 이런 거 볼까 그럼? 여러분? 친절하니까 나는. 친절하니까 이런 거 한번 보자. 봐봐. 써줬어. 우리 아직 산화 환원 모르니까. 산화 환원. 자, 요거는 산화제야 환원제야? 답은 다 알려줬잖아. 얘는 산화제 환원제야. 산화 환원. 얘는 산화제 환원제야. 확률을 50%다. 산화제니 환원제니? 확률 50%다. 산화제니 환원제니? 그러니까 산화제야 환원제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미친놈아. 산화제. 이렇게 50 환원제래. 이게 50%의 확률인데 그걸 틀리네. 야, 진짜 운도 지질이 없지. 산화제니 환원제니? 환원제 아니야 뭐야? 산화제. 아니겠지. 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봤겠지. 내 성격상. 꽝이야. 산화제, 환원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야. 반응물만 따지는 거야. 생성물은 따지는 거 아니야. 이게 못 모르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니네 고민하더라고.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다시 봐. 여러분들 산화는 이렇게 써있지만 화살표가 있지. 얘가 산화했단 소리야. 나는 환원제.
이렇게 화살표는 돼 있지만 내가 환원했다는 소리야. 내가 산화제. 그럼 얘는 뭐야? 그냥 반응의 결과물일 거야. 얘가 남을 어떻게 바꾸거나 남을 어떻게 바꾸는 애가 아니야. 산화환원 반응한 결과물이라고. 산화제 환원제는 요 반응물, 화살표 앞에 있는 물질에서만 고르는 건데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가 많이 나와. 제가 산화제니 환원제니 아무것도 아니야. 무조건 오답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봐. 세상의 모든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니? 그렇진 않지. 실제로 시험에서는 수능에서는 구형 수능이긴 하지만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놈하고 산화환원 반응을 섞거나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놈을 갖다 놓고 얘는 산화제이다? 그러면 애들 고민한단 말이야. 무조건 오답이야. 그럼 선생님 그럼 환원제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거든. 또는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지라도 모든 물질이 산화환원 반응하는 거 아니야. 산화환원 반응과 관계없는 이런 물질 갖다 놓고 산화제 환원제 물으면 니는 여기서 대가리를 굴리는 거야. 아휴 저 이상한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다는 거지. 됐냐? 앞으로 우리가 할 거야. 기본 원리. 지금에서 이거는 마무리 짓겠다는 게 아니고. 산화제 환원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산화성, 산화력, 산화제. 성력, 제는 자신과 반대다. 내가 산화했으면 나는 산화, 성이 있는 거고 산화력이 강한 거고 산화제인 거야. 내가 환원했으면. 됐니?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상대적 세기요. 상대적 세기. 이건 별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랑 B를 산화환원 반응시켜. A랑 C를 산화환원 반응을 시켜. 그 결과물 이렇게 있겠지. 누가 산화인지 환원인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뭐 물어보겠냐? 얘네 둘 물어보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예제 볼까? 칠판에 예제 보시면 여기에서는 자 SO2랑 CL2로 산화환원 반응을 시키고 있어. 그치? 얘는 SO2랑 H2S를 산화환원 반응을 시키는 거야. 문제에서 뭐 물어보겠어? CL2랑 H2S는 누가 더 강한지 약한지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A, B, A, C. B, C는 누가 강함?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는 줄을 그냥 세워. 산화 기준으로 줄 세워도 되고 환원 기준으로 줄 세워도 돼. 어떻게 세우든 간에 상관없어. 줄을 세워. 산화 기준으로 줄 세울까? 산화 기준으로 줄 세울게. 이 뒤에는 보는 거 아니라고 했다. 얘가 산화했지. SO2가 CL2보다 산화를 잘해. 그치? 그러면 SO2랑 H2S 누가 산화했어? 이번엔 얘가 산화했지. 얘는 H2S가 SO2보다 산화를 잘해. 그럼 줄 세워봐. CL2가 제일 잘해. CL 이렇게 되겠네. 그럼 누가 셋중 요렇게 반응했어. 그럼 누가 산화하겠니? 얘가 산화하겠지. 산화 제일 잘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둘 반응했을 때 누가 산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요렇게 둘이 반응했을 때 누가 환원제니? 느낌이 다르지. 선생님처럼 많이 풀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산화했냐 환원했냐 물어보는 거냐 산화제냐 환원제냐 물어보는 나는 완전히 똑같거든. 니네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기억 니은 듣고서 원래 그래.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자 봐봐.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어. A랑 B랑 할 때 너도 나보다 약하고 너도 나보다 약해봐. 둘이는 알아볼라. 모르겠어. 실제 시험에서 그래. B와 C의 산화환원 관계를 알 수 있다. 뭐 이게 산화했냐 환원했냐가 아니고 알 수 있냐? 이 문제에서는 알 수 있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B와 C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여기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 없어. 여기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둘 다 A보다 약하면 그런 라인을 물어보는 게 다시 네 가지야. 네 가지. 정의, 동시성, 산화제 환원제, 상대적 세기. 이 네 가지가 산화환원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네 가지인데 교과서에 대놓고 안 나온다는 거. 이 네 가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이제 선생님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런저런 중간과정 생략! 결론으로 산화수부터 후드로 패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